네, 반갑습니다. 올라우스 류중입니다. 오늘 꼭 박수를 두 번 받게 그 앞에 두 분들이 짧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좀 길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사실 많거든요. 재미없으면 재미없는데 길게 얘기하지 말라고 손 들고 나가라고 해주세요. 네. 모바일 A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검색이라기보다 그냥 인간이 왜 정보를 찾고 싶어 하냐, 어째 생겼나요? 구글 또 이 두 명이 그 컴퓨터들 다 연결을 하겠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인터넷이 만들어졌고 하지만 그 다음에 야 들고 다니게 만들겠다. 수많은 사람이 들고 다니게 만들겠다는 시장에 뛰어들었고 뭐 그중에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고 있죠. 컴퓨터는 전화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를 들면 뭐 우리 다음 세대는 컴퓨터를 이렇게 큰 거를 뭔가 가지고 뭐 어디서 펴고 접고 하는 거가 굉장히 의아할 거예요. 심지어 전화기보다 더 몸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 컴퓨터를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컴퓨터는 여러분들의 전화기죠. 기계와 소통하는 방식 측면에서 다시 역사를 돌아보죠. 이거 기억하시죠? 뭐죠 이거? 도스. 그 당시에 뭐가 있었죠? 컴퓨터 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컴퓨터 학원을 안 가면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 저희 아버지는 이 당시에는 컴퓨터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왜? DIR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우는 걸 조금이라도 덜 위해서 뭐 MDIR 뭐 이런 것도 쓰고 그랬죠. 예. 그래서 기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외국인이라고 치면은 이 외계인이죠, 정확하게 외계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외계어를 배워야 되는 게 도스라는 캐릭터 중심의 UI, CUI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는 입력 수단은 키보드였습니다. 그렇죠? 이 암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101개의 버튼을 내가 외워가지고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학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이 키보드 치는 것부터 배웠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래된 분들이에요. 네, 앞자리가 이제 3자나 4자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때 유명한 잡지 컴퓨터 학습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뭘 끼워줬냐면은 이제 키보드 모양의 종이를 끼워줘가지고 그 컴퓨터 비쌌거든요. 돈 없는지 애들은 잡지를 사가지고 그렇게 치네요. 눈물겨운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스는 죽고 윈도우즈가 나왔죠. 누가 뭘 베꼈고 하는 얘기를 떠나서 윈도우즈는 직관적입니다. 왜 직관적인가요? 윈도우즈가 왜 직관적이죠? 예쁘니까. 버튼을 누른다. 폴더, 파일. 폴더나 파일이라는 단어를 빌게츠가 만든 건 아니죠. 폴더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생긴 게 폴더예요. 종이 폴더죠. 파일, 종이 파일이 원래 있었다고요. 실세계를 메타포어로 끌고 온 거죠. 비유예요. 이건 거대한 비유죠. 데스크탑 위에 폴더가 있고 파일이 있는 메타포어죠. 이걸 자유자재로 조작하기 위해서 손을 넣어가지고 그걸 만지면 되게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썼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보이신다면 오늘 식사를 안 하셔서 배고파서 이상하게 보이시는 걸 겁니다. 마우스를 썼죠. 그 다음엔 뭐냐? 우리 잡스 형님이 이런 말씀을 키노트에서 하셨어요. 신이 우리한테 스타일러스를 줬는데 10개나 스타일러스를 줬는데 뭐 딴 스타일러스 따위는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손가락이죠. 좀 더 메타포어에서 리얼월드로 온 거예요. 처음에는 도스 완전히 이건 뭐 메타포어가 아니라 기계의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였다면 현실 세계를 조금 따라하는 GUI로 갔다가 좀 더 현실 세계에 가까운 우리 손가락을 만질 수 있는 이런 손으로 할 수 있는 UI로 갔다는 거죠. 그 다음은 뭐냐?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과거의 트렌드를 보면 컴퓨터는 점점 작아져서 우리 몸속으로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법은 점점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오프라인에서 하는 방식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궁극이 뭐냐는 거죠. 쉽게 상상하실 수 있죠. 우리가 뭘 인벤션 해야 되는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거는 현실을 버추얼리티, 정보로 확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보의 세계를 좀 현실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였다면 이제 우리는 분기점에 와 있는 거예요. 현실을 오히려 정보로 증강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게 제가 발명하고 싶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아저씨 중에 하나인 준 레키모토. 일본 소니에서 굉장히 신기한 것들을 많이 하시다가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대학 동경대로 옮기셨어요. 대학 교수 하시는 분인데 만약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시면 이분한테 배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되게 통 크게 증강현실을 정의했습니다. 되게 이렇게 공돌이스럽게 AR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이 정의를. AR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와 인간의 신체를 어떠한 임의의 기술로 증강 확장하는 거다. 이 관점으로는 철학적으로 보면 안경도 증강현실이죠. 내가 진짜 현실은 안경이 없는 제 눈이에요. 그걸로 이 세상을 보면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 증강현실 디바이스인 안경을 끼면 세상이 예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발도 증강현실이고 자동차도 증강현실이고 사실 인간의 도구라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 이 증강현실의 철학에 의해서 지금까지 발명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스러운 발명의 관점에 있어서 지금 IT 기술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대강 그림이 그려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바일 오그먼티드 리얼리티 이런 오그먼티드 리얼리티 철학을 모바일 디바이스로 구현하겠다는 거죠. 갖고 다니는 AR이에요. 그러려면 디바이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긱들이 이런 걸 만들었어요. 안경은 안경이 돼. 이 세상을 보면 딴 정보가 나오는 안경. 이거 쓰고 싶으세요? 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패션을 선도하는 패션 리더가 되실 수도 있긴 하지만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일단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스마트폰, 모바일 AR의 궁극은 뭔가 이게 좀 더 가벼워지. 이런 콘택트 렌즈 같은 게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현재 2011년에 모바일 AR의 매개가 되는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이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일종의 이 거울 같은 유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모바일 AR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장의 트렌드나 과거에서부터 사람들이 진화해온 관점에서 봐서 모바일 AR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뜬구름 잡는 밸류만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키면 안 되겠죠. 혹은 매혹시킬 수도 없겠죠.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쓸모가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쓸모가 없는 거죠.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왜 직관적이냐? 검색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검색을 얘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검색을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뭘 스카우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스카우터가 없다. 다음 검색, 네이버 검색을 베지타가 쓴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손오공을 만나요. 실례지만 성함이 예 손오공, 예 그럼 손오공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여러 글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공격력 이렇게 찾고 손오공의 공격력은 500만. 나 이거 그냥 싸우면 죽겠네요. 제가 하하 이러고 있을 때 입이 죽어요. 우리는 베지타가 아니니까 현실 세계의 제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되게 시골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읍내로 와야 됩니다. 버스가 왔어요. 1001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읍내로 가는 버스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다고 막 고민하는 순간 버스는 갔어요. 가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 버스가 읍내로 가는 버스가 맞고 배차 시간은 75분. 물론 저는 뭐 소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죽기보다 힘든 75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버스를 봤을 때 알고 싶은 거는 이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데려다 줄지를 알고 싶은 거지.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 창을 열고 거기다 1001번을 넣는 순간 버스는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증강현실은 좋은 겁니다. 그 좋은 거라는 거를 재패니메이션에서만 증명한 게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증명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터미네이터, 요즘은 아이언맨. 나쁜 놈만 탁탁탁 찾아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잠깐만요 검색을 해서 누가 나쁜 놈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검색의 클래식 웨이는 지금 사실 오늘 얘기할 대부분의 검색은 이런 플로우를 따르고 있습니다. 뭔가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지금 처음 쓰는데요. 이걸 사용법을 모르겠어요. 자, 이걸 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얘를 검색창에 넣을 수는 없죠. 그럼 뭘 해야 되나? 검색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제가 얘를 보고 어떤 검색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3M. 그럼 제가 3M이라고 검색창에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3M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3M 스카치 테이프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난감하죠. 대부분의 검색 실패는 쿼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우리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물건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뭐지?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떻게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지? 가격은 얼마지? 수많은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물건에 대한 쿼리 텍스트를 대부분의 경우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증강현실이라고 부를지 검색의 미래라고 부를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인간이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잘난 체 하고 있는 검색은 검색이 아니에요. 쿼리 텍스트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만들어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검색을 하죠. 그럼 검색 결과가 텍스트 리스트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떤 버튼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갈까가 궁금해요. 그런데 텍스트 리스트로 결과가 나왔을 때 2번 버튼을 누르세요. 뭐가 2번 버튼인지 알 수가 없죠. 이 위에 정보가 오버레이드해서 이 버튼입니다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면 훨씬 쉽겠죠.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바일 서치에 있어서는, 특히 모바일 서치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입력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유저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가 그냥 편하게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검색하는 검색 내용과 다릅니다. 쿼리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뭐 검색 많이 사용해 보셨지만 클릭하기도 힘들고 일목요연하게 검색 결과를 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검색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검색 방법은 뭐냐면, 뭔가를 보면 자동으로 검색이 돼서 결과가 내가 보고 있는 거에 겹쳐져서 나온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이런 기술을 현재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부르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 증강현실 자체를 그냥 검색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뭐라고 부르던 이런 시나리오는 훨씬 더 인투이티브하고 훨씬 더 밸류어블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의 미래는 앞으로 오늘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텍스트에 의한 검색이 아니라 쿼리 바이 텍스트가 아니라 쿼리 바이 컨텍스트, 상황, 그게 이제 주변의 소음이건 장소건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비주얼한 정보건. 스마트폰은 센서잖아요. 인간이 만든 기계 중에 가장 많이 센서를 갖고 있는 기계가 스마트폰이에요. 그게 스마트폰의 진정한 가치거든요. 와, 우리가 시리가 신기하다, 예를 들면 스캔서치가 신기하다. 스캔서치와 시리를 신기하게 만든 거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여러분보다 더 많은 감각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컨텍스트에 의한 쿼리로 넘어갈 거고, 핵심 컨텍스트는 이겁니다. when, where, who, what. 우리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6화 원칙. 결국 그거라고요. 인간이 알고자 하는 시드는 when, where, who, what. 물론 여기다 다른 AI까지 붙으면 who랑 why까지도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현재 우리 포지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when, where, who, what을 언제적보다도 개발자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뭐 에브리 스마트폰은 GPS를 갖고 있고, 심지어 자이로스코프, 디지털 콤파스, 액셀러미터, 카메라, 마이크로폰, 와이파이, 블루투스, 인간이 가지지 못한 감각기를 마음껏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나 iOS나 윈도우즈 폰 7 API를 써서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센서를 써가지고 대충 저기 뭐가 있는지 알아내는 위키튜드라던가 레이아라던가 세카이 카메라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영상 자체를 인식을 하는 걸 트라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냅텔, 아마존에 인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다폰, 이동통신사도 이걸 하고 있고, 포인트 앤 파인드, 노키아, 세계 제1의 핸드폰 제조사도 하고 있고요. 구글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스캔서치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글로벌 얘기하셨는데, 글로벌리 이런 친구들이 비슷하게 시작할 때 저희가 비슷한 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뒷북치지 않고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런 걸 시작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보였습니다. 이 TAT라는 회사는 모바일 UI 전문 회사고요. 그 폴라로즈라는 회사는 얼굴 인식 엔진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두 회사가 합작해서 만들진 않았어요. 실제로 돌아가는 걸 만들지 못했는데 이런 게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제 데모 비디오로 만들었다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TAT는 블랙베리 만드는 림에 인수가 됐고요, 폴라로즈는 애플에 인수가 됐습니다. 올락스도 좋을 텐데. 올락스는 작년 MWC에 실제로 돌아가는 사람 얼굴을 비추면 바로 정보가 팍팍 튀어나오는 실제 돌아가는 데모를 올해 2월 MWC에 데모를 했고요. 제가 지금 PC가 죽어서 동영상을 못 보여드리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올라웍스로 검색하시면 그 동영상 비디오가 있으니까 보실 수 이따 시간이 나오면 같이 보죠. 그렇습니다. 요게 그 비디오였습니다. 제가 여기 PPT를 들여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계속 이제 진화를 해왔는데, 여러분들 뭐 스캔서치 2.5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뭐 스캔서치 직접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 스캔서치 성장세가 좀 주춤한데 안드로이드 새로 막 유입되신 분들이 잘 스캔서치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미래를 같이 발명하기 위해서라도 주변 분들한테 좀 한번 써봐라, 이런 재밌는 게 있다 좀 해주시면 저희 생계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생계를 스캔서치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스캔서치가 되게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티켓몬스터랑 제휴했고요. 주변 정보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교보문고랑 제휴를 했어요. 교보문고 앱에 들어가 있는 책인식 엔진 다 저희가 제공한 거고, 교보문고랑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바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랑 쇼핑 연동을 하고 있고, 좀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도 좀 새로운 소식인데 어디 언론에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모 신문사와 신문을 스캔하면 바로 동영상 나오는 서비스 한 2주 안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밌는 걸 시도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파트가 열심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찾으시는 거고요. 기술로 돌아가서 백투더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이런 검색의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했고 오늘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니모닉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때 어려운 단어입니다. M, N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는 이거 되게 고급 단어예요. 예, 잘나 보이려고 그런 단어 쓴 겁니다. 예, 저희 키 엔지니어가 붙인 이름인데 니모닉스라고 하면 이제 기업을 한다는 뜻이죠. 예. 지금까지 모든 비주얼 검색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크롤링을 하던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뭐 사오건 데이터베이스가 빵빵하게 있고 누군가가 이미지 쿼리를 던지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얘가 있냐 없냐 하는 식으로 리턴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봤을 때 그 물건이 DB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스캔서치 같은 경우는 미안하지만 책 음반, 영화, DB만 있으니까 책 음반, 영화 음반만 돼요. 다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네이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구글도 자기가 갖고 있는 DB 안에서만 검색을 해서 결과를 줍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리드만 하는 게 아니라 라이팅을 해야겠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내가 뭔가 스캔을 해서 그게 뭔지를 내가 알면 아 이건 뭐예요 라고 넣는 순간 전 세계 누구도 똑같은 물건을 스캔하면 바로 그게 뭔지를 알게 만들어 주겠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구글도 사실 이런 방향으로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DB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자의 방법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DB가 없기 때문에 가난하니까 어떤 좀 이종격투기 같은 방법을 생각해 내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크롬 없나요? 있네요. 니모닉스 올라웍스 .com 네, 뭐 다 들어가셔서 써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크롤링을 해서 일부 데이터를 모아놨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써보실 수도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서치랑 리스트뷰랑 커넥션 웹뷰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놨고요. 근데 얘가 좀 뭔가 얘가 좀 이상한 이 크롬이 좀 이상한 듯한데요? 정상적으로 안 보이는데? 크롬 버전의 문제인지 잠깐만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까요? 예, 재빨리 다른 PC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한번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오픈엑스. 네. 이상하네. 오케이. 뭐 이걸로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이거보다 훨씬 더 쿨한 데모였으나 별로 쿨하지 않지만 사실은 쿨한. 근데 저희가 사용자들이 올린 데이터나 아니면 웹에서 크롤한 데이터를 갖고 니모닉스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가 있나요? 자유신상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호환 레벨이 좀 낮아서 안 되는 듯한. 네. 잠시만요. 예,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요. 네, 그 네트워크 여러분들 이제 무선 데이터를 쓸 수 있는데요. 와이파이가 오렌지라고 잡히면 그걸 쓰시는데 아까 잘 안 됐었는데 다음 2, 그러니까 숫자 2, 영어로 DAUM 2 그리고 패스워드도 똑같이 그래서 다음 2부터 다음 9까지 이렇게 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직원이 아니라서 일단 열어놨다고 하니까 예, 이제 잘 되네요. 예. 다음 그냥 다음 아이디는 다음 2부터 다음 9까지고요. 모든 패스워드는 다음이라고 하네요.
예, 저희 쿨한 데모를 한번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네. 안 쿨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맥북은 좋다. 크롬을 애용하자. 이런 그런데 해상도는 낮구나. 뭐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해상도가 좀 높아지면 좋을 텐데 그건 못 바꾸나요? 네, 너무 해상도가 낮은데. 여기서 일단 좀 해보죠. 이게 이제 검색입니다. 근데 검색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했어요. 지금까지 검색을 한 코카콜라 이미지를 예를 들면 비춘다 그러면 코카콜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급급한데 사실은 이미지잖아요? 그럼 이미지 검색의 기본은 뭐냐면 얘 이미지를 넣으면 얘랑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먼저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있었던 블로그건 뭐건 텍스트가 그 주변에 있겠죠, 이미지가. 걔를 그냥 딜리버리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인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우니까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뭔가 이게 코카콜라라는 이미지 한 장을 놓고 들어온 이미지를 그 한 장하고 맞는지 틀린지 비교하던 게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가 쓰고 있는 올드웨이라면 저희는 이런 걸 만든 거죠. 코카콜라를 한번 해볼까요? 코카콜라 뭘 해볼까요? 이거 해볼까요? 코카콜라를 찍어가지고 오늘의 교훈 또 하나는 해상도가 높은 PC를 쓰자. 이걸 한번 넣어봅시다. 열심히 검색을 해서 이런 클러스터를 바로 찾았죠. 박수 쳐야 돼요. 저희가 생각하는 비주얼 서치는 이게 비주얼 서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 하는 건 비주얼 서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종의 이미지를 쿼리로 해서 뭔가 매칭을 해가지고 뭔가를 주는 올드웨이를 못 벗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유사한 이미지 패턴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의미 분석을 해서 이게 같은 코카콜라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이그젠플로 여기 보시면 이제 리스트뷰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사진만 모으겠다라고 했을 때 자유의 여신상은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딜레마가 생겨요. 그 사람들이 찍은 자유의 여신상 사진들을 다 어떻게 모아가지고 이게 하나의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저희는 이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하나를 열어보면은 상당히 얘랑 비슷한 것만을 일단 모읍니다. 이걸 클러스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클러스터들이 되게 많이 생기겠죠? 여기 보면 클러스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클러스터들을 가지고 또 한 번 슈퍼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얘가 하나 이미지가 있다고 얘로 클러스터를 만들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이제 클러스터에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또 옆에 있는 것들이 또 클러스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클러스터랑 이 클러스터에 포함된 것들 사이에 또 매칭이 되는 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슈퍼 클러스터가 되는 거죠. 이걸 몇 번 돌리면 사용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찍었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전방위적인 이미지를 한 번에 갖게 되는 거죠. 그 실시간. 그게 니모닉스입니다. 자, 이걸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직접 써보시고요. 아직은 DB가 부족하기 때문에 코카콜라 같은 유명한 건 잘 되고 유명하지 않은 건 잘 안 됩니다만 유명하지 않은 걸 올리시면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걸 2번 해보시면 매칭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저희가 이런 사이트를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이런 걸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LG전자, 삼성전자, HTC, 인텔 같은 회사랑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엔진을 저희가 엔드 유저의 밸류를 만드는 것까지 세계에서 잘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 이 엔진을 기반으로 재밌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신 회사가 이 엔진을 기반으로 더 재밌는 걸 만드실 수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편하게 이메일 일단 보여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진짜 편하게. 전 개인 개발자인데요. 아이디어만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 뭔가 영감이 떠올랐어요. 영감을 달성시킬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저희도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뭐 어떻게 퍼드릴 수는 없겠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동영상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물체 인식 외에 어떤 그
얼굴 관련된 거 뭐 요건데 네. 아 소리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아이고 씨. 어땠을까나요? 대충 보십시오. 이렇게 반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집에 가서 풀 버전을 보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등록을 하면 바로 비추면 이 사람이 누군지 나오고요. 사실 이제 중요한 정보가 이제 뭐 이렇게 트위터라든가 전화번호 같은 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정보는 사람 얼굴을 볼 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표정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혹은 얼굴의 각도가 어떤지도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3D 인터페이스를 예쁘게 보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런 게 됩니다. 이래야 좀 더 현실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지금 당장 개발해서 신기하죠 하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올해 2월에 MWC에서 공개한 기술이고요. 이 기술도 이걸로 좀 더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을 텐데 저희 회사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지금 60명짜리 회사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세요. 뭔가 재밌는 거, 진짜 검색의 미래를 같이 인벤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인터넷에 있으니까 아까 니모닉 사이트, 유튜브에 있는 이거 외에 다른 동영상들 참고하시고요. 마무리를 좀 할게요. 다시 PC를 바꿔야 되나? 네.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잡다한 내용이 있는데 검색의 미래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 인간의 자연스러운 플로우를 따라가는 게 검색의 미래지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는 게 혹은 우리나라 포털들이 저는 검색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심플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검색이지 좀 더 검색 하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중에 무슨 검색을 고를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저는 검색의 미래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요새 포털 들어가서 검색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저를 좀 편하게 해주세요. 저도 편하게 만드는데 이쪽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메일을 말씀드렸는데 제 메일은 ryu@올라웍스.com입니다. 인터넷에 있으시죠?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ryu 제가 뮤중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공개될 거고요. 이 자료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얼굴 이렇게 비치면 이렇게 트위터도 나오고 그런 거니까 길거리 가다가 예쁜 사람 있으면 한 번씩 전화번호 좀 주세요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문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이즈의 문제인데요. 네. 그 기계가 보기에 사람의 얼굴은 두 가지 그러니까 큰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어요. 장점은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고요. 단점은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의 장점은 영상 중에 사람 얼굴만 찾는 페이스 디텍션, 우리가 얼굴 검출이라고 그러죠. 그건 굉장히 쉬운 기술이 이제 된 거죠.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걸 다시 그 비슷한 얼굴 중에 이건 갑돌이고 이건 갑순이야라고 구분하는 페이스 레코니션, 얼굴 인식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데모는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내 친구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신이 그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해요. 대한민국 인구 예를 들면 5천만 명을 다 분석할 수 있을 테크놀로지가 나왔다고 그러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딱 네 친구만 해라. 그래서 현재 신이 인간에게 허용한 과학 기술은 100명 정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아쉽게 생각할 것 같고요. 혹시 그 플로우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식사 시간이 다 됐죠? 맛있게 드십시오. 예, 오늘 그 수고해주신 유진희 박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